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의 쉐이더랑 머티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념을 정리하고 갈게요. 알아볼 개념은 렌더링, 쉐이더, 머티리얼, 텍스처, 메쉬입니다. 렌더링은 가상 공간의 3D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보는 화면의 2D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렌더링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쉐이더는 렌더링된 각 픽셀의 컬러의 계산이 포함된 작은 스크립트입니다. 머티리얼은 텍스처의 정보를 가지고 렌더링 방법을 정의하고요. 텍스처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메쉬는 3D 오브젝트의 골격이 되고요. 이것들을 정의해서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벽에 벽지를 도배하려고 해요. 이때 아파트 벽의 기본 뼈대가 메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벽지가 괜찮은지 이미지를 간단히 찾아봐요. 이때 2D 이미지가 텍스처가 돼요. 마음에 드는 벽지를 찾았으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실제 샘플을 봐요. 이때 샘플 견본이 머티리얼이에요. 샘플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벽지를 정했으면 이제 실제로 도배 시공을 해야겠죠? 이때 시공 작업이 렌더링이에요. 그런데 도배 시공을 하는 분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각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시공 과정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도배 시공의 과정을 쉐이더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도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실제로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여기 동그란 구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오늘 배운 것들만 살펴볼 거예요. 먼저 메쉬 필터랑 메쉬 렌더러가 보이네요. 메쉬는 기본 뼈대라고 했죠. 그 뼈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메쉬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보았던 메쉬 필터를 살펴볼게요. 각각 모양에 맞는 메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메쉬 렌더를 해제하면 뼈대가 사라져요. 벽이 없으면 벽지 도배 시공을 못하는 것처럼 메쉬가 렌더링 되었지 않으면 물체는 보이지 않아요. 메쉬 렌더러 안에 보니까 머티리얼이 있네요. 이것을 변경해 보니까 동그란 구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 채 겉모습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머티리얼이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부끄럽네요. 기본 뼈대는 있는데 머티리얼은 없으니까 오브젝트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마치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머티리얼을 설정할게요. 그리고 밑으로 주르륵 내려가면 방금 설정한 머티리얼의 세부 설정 창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쉐이더이네요. 쉐이더는 유니티에서 추천하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궁금하네요. 다른 곳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렌더링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렌더링을 URP로 하겠다고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머티리얼은 URP 외에 다른 것으로 렌더링하면 오류가 나요. 그리고 옆에 에딧 창을 누르면 URP의 스크립트가 나와요. 이것이 쉐이더 스크립트예요. 이 스크립트를 잘 수정하면 나만의 멋진 렌더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 워크플로우 모드가 있고 각각 메탈릭, 스페큘러가 있어요. 메탈릭으로 하고 아래 서페이스 인풋을 봅시다. 베이스 맵으로 기본 색깔을 변경할 수 있어요. 메탈릭 맵은 클수록 금속 재질이 되어가네요. 스무스는 클수록 매끈해지고요. 스페큘러 워크플로우 모드는 어떨까요? 스무스는 같은데 스페큘러 맵이 새로 나왔어요. 스페큘러가 반사광이라는 뜻을 가지니까 마치 물체에 유색의 빛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메탈릭 모드와는 다릅니다. 메탈릭 모드는 금속만 표현한 것에 비해서 스페큘러 모드는 반사광으로 좀 더 복합적으로 재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다른 물체를 보면서 아래의 서페이스 타입을 살펴볼까요? 오페이크와 트랜스페런트가 있네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투명과 투명이니까 이해하기 쉽네요. 투명 타입을 살펴볼까요? 뭔가 투명해졌네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 맵의 알파 값을 조정하고 이전에 배운 메탈릭과 스무스 값도
약간씩 변경하면 이렇게 유리 같은 재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외에 블렌딩 모드는 투명도의 혼합 방식을 말하고요. 렌더 페이스는 어떤 방향으로 투명도를 렌더링 할까를 말해요. 프론트는 물체의 정면만 렌더링하고 보이스는 사방에서 렌더링 하는 거거든요. 보이스가 프론트보다 더 자연스럽네요. 이걸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밑에 알파 클리핑은 벽에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사실 나뭇잎도 아니고 무슨 종이 조각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뭇잎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페큘러, 메탈릭, 스무스로 물체의 재질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질의 표현에 한계가 있죠? 이때 우리는 텍스처를 사용해내요. 벽에 도배할 새로운 벽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머티리얼의 기본 바탕이 되는 베이스 맵 왼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한 나뭇잎 텍스처를 입히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이상해요. 종이 위에 나뭇잎이 그려진 것 같아요. 이때 알파 클리핑을 체크하면 나뭇잎 텍스처에 맞게 머티리얼이 렌더링해요. 그리고 밑에 수치를 조정하면서 클리핑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참고로 어떤 머티리얼을 변경시키면 그 머티리얼이 적용된 모든 오브젝트 도 같이 변경돼요. 머티리얼은 샘플 견본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샘플을 바꾸면 그 샘플로 도배된 모든 것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부분의 재질 표현은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을 올리고 싶다? 그렇다면 노멀 맵, 하이스 맵, 오클루전 맵을 살펴봐야 돼요. 이 세 가지 맵 모두 다 텍스처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나뭇잎 텍스처와 같이 일반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특별해요. 먼저 노멀 맵 텍스처는 이래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앞에서 우리는 메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 사진처럼 사과에는 메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쉬를 렌더링하면 사과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말했던 이상적인 사과는 매끄러워야 하는데 이 사과는 울퉁불퉁해요. 그럼 메쉬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매끄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도 렌더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한 가지 꼼수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반사된 빛 계산은 메쉬를 구성하는 점과 점에만 하고 점과 점이 만들어내는 폴리곤 면에서의 다양한 빛 계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착시가 생기도록 쉐이더에서 값을 설정해요. 그래서 실제 사과는 울퉁불퉁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매끄러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처리 과정을 범프 매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멀 맵은 위에 범프 매핑을 할 때 사용되는 자료인 셈이죠. 그래서 특별한 재질이나 질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노멀 맵을 사용해서 매핑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노멀 맵 텍스처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는지도 설명이 가능해요. 매핑을 통해서 착시를 생성하려면 물체에 빛이 맞고 튕겨나가는 반사광의 방향값, 좌표를 설정해야 돼요. 노멀 맵은 이러한 X, Y, Z 좌표값들이 RGB로 변환된 텍스처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이스 맵 텍스처는 이러해요. 이것도 노멀 맵처럼 매핑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자료인 셈이에요. 이 맵은 높음과 낮음을 표현하는 텍스처예요. 노멀 맵과는 다르게 흑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실제로 적용해 보면 확실히 질감이 더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이스 맵은 유니티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능 저하를 유발시키고 오클루전 맵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오클루전 맵은 이러해요. 하이스 맵과 같이 흑백 텍스처예요. 오클루전 맵은 폐쇄 그림자를 매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폐쇄 그림자는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을 말해요. 밖에서 동굴을 보면 안이 깜깜하죠? 이것이 폐쇄 그림자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옷깃이라던가 접히는 부분은 폐쇄 그림자가 생겨요.
이러한 그림자는 물체를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클리전 맵을 사용하면 물체를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개념도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실제로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확실한 재질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사람 모양의 오브젝트를 준비했어요. 한번 어떤 것인지 훑어볼까요? 앨런 몸체 머티리얼이네요. 옵션을 보면 메탈릭과 불투명으로 되어 있고 렌더 방향은 정면으로 되어 있네요. 인풋을 보면 베이스 텍스처와 메탈릭 텍스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노멀 맵도 있습니다. 맵 옆에 숫자를 바꿔보면 질감의 디테일이 살아나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 하이스 맵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클루전 맵을 사용했어요. 옆에 숫자를 움직여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목과 옷깃이 만나는 부분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션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빛이 물체로부터 튕겨나와서 우리 눈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었어요. 물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질감, 재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미션은 물체가 직접 빛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도 텍스처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빛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의 양과 색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디테일 인풋이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작은 디테일을 말해요. 얼굴 머티리얼을 보면 이 기능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멀 맵에 텍스처가 있고 값을 변경하면 피부의 질감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니티의 머티리얼 기능들을 대략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쉐이더 스크립트와 쉐이더 그래프의 기능들.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물론 오늘 제가 설명한 것들은 아주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단순히 적용하는 것들만 다루었으니까요. 만약 제대로 활용한다면 오늘 제가 직접 수동으로 움직인 것들을 코드를 짜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움직여주겠죠? 에휴. 정말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평안한 마음 되세요.